도커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201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도커 가상화 기술이 소개가 됐고요. 도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백엔드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메시징 큐잉과 같은 미들웨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컨테이너의 가상화 기술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일반 PC,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에서도 실행하실 수가 있고 AWS라든가 애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러한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상용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의 서비스에서도 도커 기술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이었는데 2019년도에 미국에 있는 미란티스라는 회사의 도커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매각됨으로써 최근에는 개인용 또는 규모가 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명, 300명 되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쓰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대기업에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유료 서비스를 써야 된다는 게 하나 참고 삼아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개인이 스스로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을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 삼아서 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거기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수치를 보시게 되면 매달 개발자가 어느 정도 도커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미지라는 용어를 앞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단어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냐면 OS에 다운로드 되어서 설치될 수 있는 상태의 OS 파일을 이미지라고 생각해달라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러한 도커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커는요, 매년 사용되는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용될 수 있는 수치가 해마다 75%씩 계속 증가를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굳이 도커가 아니더라도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과 앞서 말씀드렸던 CNCF의 4가지 컴포넌트 또 말씀을 드리는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SA라든가 도커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CI, CD와 같이 지속적인 배포를 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데브옵스라든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이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커는요, 기존의 서버 가상화, 즉 OS를 가상하는 거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전 차시에서 보셨던 서버 가상하는 기술에 있어서 버추얼박스와 같은 VM웨어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를 설치해 줌으로써 서버가 원래 있었던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쪼개가지고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큰 단점은 무겁고 느리다라가 단점이에요. 자, 산술적으로 16기가일 때 누가 얼마를 쓰고 컨테이너가 얼마를 쓰고 남는 게 얼마입니다. 이런 계산 한번 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계산을 놓고 봤을 때 원래 가지고 있는 호스트 PC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리소스를 재사용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서버 가상화 대신해서 훨씬 더 원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커 엔진이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런타임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호스트 OS 위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가상화 기술을 얹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운영체제라는 부분이 빠져 있죠. 운영체제가 있어야 미들웨어가 있고 미들웨어가 있어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도커를 사용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지금 표시가 딱히 안 되어 있죠. 운영체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환경,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기동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동하고 싶은 컨테이너가 운영체제다라고 하면 그 운영체제를 컨테이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미들웨어라고 하시면 그냥 미들웨어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자바라든가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면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만 가지고 우리가 도커의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굳이 운영체제를 설치하거나 운영체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CPU라든가 메모리, 프로세스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할당받아서 쓰거나 그걸 다시 돌려줄 수가 있는 거고 덕에 따라서 크나큰 오버헤드 같은 성능에 대한 손실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좀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원하시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가 필요한 부분은 공유해서 쓰지만 하나의 컨테이너가 다른 컨테이너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상태에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컨테이너 자체의 실행 속도가 기존의 서버 가상화보다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